내 강의를 터부시하는가? 어떤 선생님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GB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설문걸입니다. 오늘 저는 고3 고위 응용어법 문제를 받았고요. 저는 이 문제를 고위 고3 2등급 이상 기준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 consequences of written forms of communication are quite extensive. 쓰여진 형태의 의사소통은 문자를 주로 말하는 거겠죠. 결과는 아주 방대하다. 자, 그래서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describes, 묘사한다. How writing communication allows societies to endure through time. 어떻게 이러한 쓰여지는 의사소통 방법이 문자가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견딜 수 있는지, 존재할 수 있는지를 허락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By creating durable texts which could be handed down and referred to. 전수되어지고 그리고 언급되어짐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떤 텍스트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러니까 문자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체계라든 것이 후대로 전수되어질 수 있다. 그런 역할을 문자가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여기 보시면 disallow, 여기가 이제 주제문입니다. Disallowed for the control of knowledge by central hierarchies such as a priesthood. 그 다음이군요. But the invention of more transportable media such as papyrus allowed for centralized control to expand over a wider area. 자, 그러나 이제 트랜스포트, 뭔가 이동 가능한 매체, 더 이동 가능한 매체의 발명이 예를 들어서 파피루스 같은 allowed for centralized control, 중앙 집권화된 그런 권력, 컨트롤, 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서 작용할 수 있는 그 중앙 집권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이 부분이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례를 들고 있고요. 어떠한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거 텍스트 이제 줄바위줄로 해석하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전달되어질 수 있고 따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시면 This means that a communicator can reach a much wider and disparate audience. 자, 이것은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사 전달 커뮤니케이팅 하는 사람이 좀 더 넓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관객, 그러니까 관중이라고 하면 이제 이질적인 그런 대상을 좀 더 닿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동 가능한 매체를 가지고요. To the extent to which society was no longer dependent upon face-to-face communication. 이거 좀 약간 해석이 어렵긴 한데, 사회가 더 이상 face-to-face, 대면 형식의 의사소통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영역 정도까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 영역까지 societies could expand their boundaries. 사회들은 그들의 그런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 어떤 영역이냐면 뭐하기 위해서 to encompass vast spaces and diverse populations. 그러니까 다양한 영토와 다양한 영역과 그리고 다양한 그런 다양한 인구 구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좀 다 에워쌀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한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러한 대면적인 직접 가서 말을 전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더 이게 이제 영역이 확장되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의 저는 주제를 매체의 발달이 가능케 해준 중앙 집권화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문자를 통해서 이제 사회가 자신의 그런 자료라든가 체제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좀 더 이동 가능하게 되면서 좀 더 넓은 영역으로 그것이 확장되어질 수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체크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주로 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 written forms of communic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쓰여졌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뭐 문어체, 구어체 얘기할 때 written English, spoken English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체크포인트 보시면 여기 보시면 how writing communication, writing이라고 능동의 이제 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수동의 의미인 written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약간 까다로운데 박 교수님 혹시 이 부분에서 여기 to the extent to which 여기 부분에서 이 문장에서 혹시 여기에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접속사가 필요한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그 society root communication까지가 완전한 절이니까 예. 관계 대명사는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접속사 that으로 바꿔서 이제 이 문장에 이제 뭐 동격사 이걸 설명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to which 부분을 접속사 that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첫 문장 보시면 Creative minds know no limits.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은 한계를 모른다. They catch every clue in nature and respond in novel ways. 그것들은 자연의 모든 단서를 잡아내고 그리고 뭐 기발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문장 보시죠. 이 문장이 중요한 부분인데 They observe their surroundings with keen eyes, get inspired, add a little artistic touch, and put into life that we don't see. 자, 그것들은 그것들의 주변을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고 영감을 받고 그리고 좀 더 예술적인 터치를 약간 가미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행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사례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인위적으로 막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을 이용해서 여기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드레스에 구멍을 뚫어서 뒤에 있는 배경이 그냥 그걸 나타내게 하고 또 여기도 보면은 태양이 어떤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뭐 여성의 머리 색깔이 자연적으로 변하게 하는 뭐 그런 쉽게 말하면 자연을 활용해서 어떤 예술 작품을 기발한 방식으로 만든다는 사례고요. 이제 여기 밑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He gets his inspiration from golden leaves in an autumn garden to the blue sky on a summer day, or cars and buildings on a busy city street. 자, 그는 가을의 낙엽으로부터 가을 정원의 낙엽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여름날의 해, 그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뭐 자동차들이나 빌딩들에게서 영감을 얻는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연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을 창의적으로 만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의 주제를 일상으로부터 뭐 영감을 얻는 창의성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번 체크포인트 보시면 여기에 put into lif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게 해석이 뭐 실행하다, 뭘 행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 보시면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that을 쓰게 되면 이게 관계대명사처럼 돼가지고 해석이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실행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 that을 관계대명사 what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보시면은 그가 이제 영감을 얻는 원천이 여기 from A to B 구문인데요. 여기 from 요 낙엽으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다시 차와 건물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열할 때 from A to B 구문에서 C가 다시 이어질 때 이렇게 전치사 or를 쓰는 게 아니라 to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치사 or를 to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 2, 3, 4번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없으시면 3분 잡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번 구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쓰여진 형태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로 쓰여진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뭔가를 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지는 형태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능동의 writing이 아닌 수동의 written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가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서 관계대명사가 이어지는 문장이 아니라 접속사, 대수로 이어져서 그 어떤 그 영역 정도를 이제 나타내주는, 설명해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to which 구문을 대수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많이 출제되는 패턴인데요. 여기 put into life가 행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목적어가 필요한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실행한다라는 의미가 돼야 돼서 대시 아니라 선행사, 이게 만약 대수로 하게 되면 선행사 life로 꾸미는 구문이 돼서 좀 해석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행사 없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는 from A to B 표현인데 이제 이후에 이것이 나열되는 경우에 전치사 오어가 아니라 to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어를 to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율 및 난이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황수영 선생님 강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분사 이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요거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거는 뭐 항상 내신에 나오는 패턴이고 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는 니네 졸업해도 나온다 이거 뭐야 토익에도 나오고 토플에도 나오고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가 아주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1번 같은 경우는 출제율 4.5로 잡겠습니다. 난이도는 이게 학생들이 워낙 익숙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바로 위에 나와 있어서 크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서 난이도는 평이하게 2.5로 잡겠습니다. 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대명사를 쓰느냐 아니면 접속사를 쓰느냐도 내신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패턴이고요. 저는 그래서 출제율을 4.2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선행사가 이렇게 디스텐트라든가 뭐 컨셉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약간 추상적인 느낌의 단어가 오면은 이게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렵고 해석도 어렵고 바꿔도 의미가 막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 자체가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이 앞에 선행사가 좀 한국어로 했을 때 이것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만드는 단어이기 때문에 전 난이도를 4.5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 put into life라는 표현을 안다면은 이게 이제 뒤에가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이게 약간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바꿔낼 수 있거든요. put life into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에 생명을 불어넣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살짝 바꿔서 내는 것도 가능하고 요 자체로는 이제 이게 아마 교과서나 그런 데 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구문을 요걸 이제 수거를 외운 상태에서 내신 시험을 대비한다 그러면 아마 학생들이 웬만큼 잡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난이도는 3 정도로 잡았고요. 출제율은 난이도는 3으로 잡았고요. 출제율은 기본 수거 문제이기 때문에 꽤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3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을 숙지하고 있다면 흔하지는 않지만 from 다음에 to 다음에 전치사 to를 다시 써야 되는 게 아마 수업을 하면서 뭐 질문을 통해서 해결했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난이도는 살짝 어려운 3 정도로 잡았고, 출제율도 전치사 살짝 바꾸는 문제는 선생님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3.5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보시면은 그냥 the extend to which는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to the extend to which는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로 바꿔주는 부분들 굉장히 잘 잡아주셨고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그 긴장감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스피디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방금 같은 생각인데 전반적으로 수업이 좀 루즈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이렇게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 좀 강약 조절하셔갖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CF 잡아주신 거 저기 put into life 문장이 있는데 원래는 put A into life라고 해서 A에게 생명이나 이런 걸 불어넣다라는 의미고, 사실은 그래서 왓적 이와 같이 목적어가 후치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put life into는 일단 X 안 됩니다. 네, 그걸 가능한 표현이라고 따로 잡아주셨던 거죠? 아니요.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뜻이 다르다고. 다르다고. 요건 이제 실행하다는 의미인 거고. 네네네. 요거는 이제 뭔가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로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요. 자, 설몽우리 선생이 지금 강의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주저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전에 있던 자신감이 뭔가 좀 감춰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더듬거리면서 가는 데가 어떤 그런 느낌의 강의가 된 것 같고, 본인이 지금 이런 내용을 하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딱딱 끊어주면서 힘있게 좀 강약의 리듬을 쳤으면은 훨씬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더 스피드하게. 이 등급에 맞춰놓고 이렇게 막 늘어지게 강의를 하면은 사실은 등급에 대한 설정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면, 자, 이 문제는 출제자가 의도가 있을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나중에 우리가 듣겠습니다. 출제자가 지금 다 듣고 계세요. 지금 줌으로 보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자, 설명해서 수고했습니다.